노자의 동양 철학. 대학은 인문학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이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열풍, 위기, 대립현상,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요? 기존의 인문학은 새로운 문명, 인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문이라 함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따라갈 것인가, 자기 시각으로 볼 것인가. 창의적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을 좀 앞서가는 일일 겁니다. 상상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꿈꿔 보는 일입니다. 주체가 멈춰 있지 않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인들은 자기가 한 의사 결정이 승패를 좌우하지요. 따라서 기업인들은 생과 사를 사의 경계에서 고도의 예민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아는 능력, 그게 바로 통찰, 인사이트이죠. 기업인은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통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에 투자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초기 단계에는 법학이나 정치학이 중심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 발전 단계에 가면 경제학, 경영학, 신문 방송학, 사회학이 중심 기능을 담당하지요. 하지만 선진 국가에서는 철학이나 심리학 등이 인문학 중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국에서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중심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인간을 하나의 틀로 해석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고고학, 인류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바로 제국의 꿈을 꿨지요. 한국 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의 경계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알려주지요. 왜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할까요? 경제나 정치나 교육 구조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인문학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듭니다. 인문학의 중심 기능을 하는 단계로 진입하느냐 여부는 대답하는 인재로 키울 것이냐, 질문하는 인재로 키울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틀 안에 있는 사람일 거냐, 자기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사람일 거냐, 즉 한국 사회의 질적, 비약, 발전,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인문학은 인문주의, 인본주의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적 활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문인, 철학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처음 인문학 용어를 사용했지요.
인문학은 인간의 정신을 가장 존귀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키케루는 말하였습니다. 인문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을 말하지요. 인문주의, 인간적임, 인본주의 이런 말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앨런 벌록은 말한 바 있지요. 인간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할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는 거지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 존재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용이나 방법으로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은 감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인간의 삶은 모두 다르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세계와 관계하면서 때로는 시각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이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학이라고 정해지는 순간에 다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배움의 기초는 모방입니다. 학이라고 정해지는 순간 모방이 대상에서 정지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정지된 대상을 정지된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은 학이 어떤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가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인문과 통찰입니다. 왜 우리는 인문적 통찰, 창의성 또는 상상력이 부족할까요? 인문학은 학이 아닌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인문적 활동과 통찰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감각을 확보해야 하는 거지요. 인문적 통찰 활동은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서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통찰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찰은 분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과 힘의 문제이지요. 죽기 전에 인류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경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미 현대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만 찾을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왜 생각할 수 없는가? 강한 신념, 이념, 가치관, 지적 체계로 갇혀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념과 이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통찰하는 사람, 바로 리더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을 때는 두렵고 모호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불안과 모호함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롭지 않을까요? 왜 생각할 수 없을까요? 머리에 이고 있던 것을 자기가 밟고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문적 창의성인 용기가 요구되는 거지요. 너를 가두고 있던 우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일 뿐입니다.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억지로 만들어진 개념적 구조일 뿐인 겁니다. 그 기준이 행사되는 한 사회는 너를 또 구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된 다음에는 한쪽을 또 배제할 것입니다. 배제한 다음에는 한쪽을 또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자발성입니다. 기준을 갖는 한 당신은 한쪽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서는 순간 자발성과 자율성은 유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발성 속에서 삶을 향유해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강한 사회입니다. 자발적 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부강한 국가입니다. 신으로부터의 독립선언 그 중심에 노자가 있었던 것이죠.